네, 이제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7월 시장은 6월보다는 좀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6월의 월봉을 보니까 저점이 1965 그리고 고점이 2016으로 정말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더라고요. 7월에는 이러한 지루한 양상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박스권이 계속 좁혀진다는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좀 크게 움직일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호재에 대해서 찾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뭐 큰 그림에서의 박스권에 대해서는 말들은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가끔 급락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급락기에 매수 적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큰 그림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래도 7월이 되면은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도 기업의 이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이러니컬한 게 이제 글로벌리 매크로적인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확실히. 그래서 미국이든 아니면 생각보다 중국이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잘 받고 좋아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사실 2분기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코스피 전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3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사실은 다들 이 컨센서스 숫자가 내려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속도가 좀 가파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4주 전이죠. 이제 4주 전, 한 달 전에는 뭐 그럭저럭 낮아진다라고 보셨는데 시장에서. 근데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시즌이라 그러죠. 저희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 속도가 많이 주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주로 이제 7월 하순, 7월 말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적 호전 최근에 일어난 섹터가 뭐였냐를 좀 보시면은 사실 몇 개 정도 뭔가 비철금속 일부 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일부라든지 이런 좋아지는 쪽은 몇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좀 약간 다운턴 하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전체 그림이고요. 뭐 기대치 낮춰야 된다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좀 낮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지만 또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그래도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또 7월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 경제 전망도 하게 되는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뭐 새로운 경제 수장께서 이제 경험이 많이 되신 분이 온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라는 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상으로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뭐 기타 뭐 내수 소비 진작 정책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들을 노출된 상태에서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 여부가 시장에서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되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DTI나 LTV까지 고려한 정책 도입 여부가 핵심이고요. 사실 경기 부양에 상당히 그 기간으로 보나 효과로 보나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제 소비자 예비군으로서 소비자인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이라 그러죠. 이제 직원들이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조 조정은 물론 그 자체는 바람직하고 뭐 지향해야 될 바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소비자의 예비군으로서 이제 구성원들 직원들의 대상으로 어떤 그 탈출구를 좀 마련을 해주시는 정책이 큰 그림에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거를 주식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구성해 보면 사실 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들락달락 오르가 내려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뭐 기업 이익 측면에서나 그다지 크게는 없는 가운데 그나마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형성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진핑 국가주석도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방한을 하게 되고 각국의 GDP 성장률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7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성장이 발표되는 달이죠.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3% 중반대의 성장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로 뭐 괜찮을 것으로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분기 실적 나오죠. 그다음에 유동성, 그러니까 기업의 그 주가 결정인 실적과 유동성을 크게 두 개를 나눈다면요. 그래서 실적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그 ECB 쪽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경기 부양 쪽,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이. 근데 이제 여지없이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 완료되면서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지금 가장 그 핫한 기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여전히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그 수급을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7월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을 총괄해 봤을 때 어떤 종목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외국인 급하게 매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급하게 팔든 급하게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테이퍼링 논의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거의 6개월 정도 논의 뒤에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도 그 사이에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서서히 하면서 그 강도를 약화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큰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부분의 그 유동성 부분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7월에는 좀 노이즈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이죠. 뭐 범용 IT라 그러죠. 이제 반도체 그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일부 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에는 그 관심을 여전히 두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 7월 전반적인 시장 환경과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망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